자동차 리스 해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지 전략은 리스 회사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해지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스 회사는 정보와 지식이 월등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떠들어도 해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 계시는 소비자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대씩 구입하는 자동차다 보니까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 생각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놓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렵지만은 잔존가치 해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결론에 가서 최소 단가로 하는 게 괜찮겠구나. 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언론 직전 연도 종합 소득세 신고한 거 있잖아요. 가표를 보시고요. 8,800만 원 이상 고세율을 부담하시는 분이라면은 최소 단가로 하시면 좋겠고요. 면세점에 가까우신 분은 현금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 달 내는 것도 벅찰 수 있으니까 고장가를 활용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왕창 페널티 물어도 괜찮으니까요. 그죠? 그런 전략을 쓰셔도 괜찮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와 1대1로 상담을 하세요. 각 개인별로 재무적 그 다음에 신용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하시면은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 상담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고장가와 최소장가 해치 전략에 대해서 보는데요. 고장가일 때 해치 범위하고 최소장가일 때 해치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잔존가치 그 자체를 해치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1억대는 차입니다. 그죠? 그런데 5년간 계약을 내가 했어요. 그럼 5년 후에 이 차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모르죠.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0보다 크다. 맞죠? 폐차해도 고철 값은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에 돈 100만 원이라도 나오잖아요. 0보다 커요. 얼마만큼 클 거냐?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최소 단가로, 한 사람은 높은 단가로 이렇게 예측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누가 예측을 해요? 최소 단가는 회계 기준이 예측해서 이 정도는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될 거다. 최소로 이렇게 가이드를 줬고요. 최고 단가는 리스 회사가 시장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예측해서 이 정도까지는 손해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고장가를 줘요. 딱 두 가지로 고정이 됩니다. 그죠? 중간에 어정쩡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의미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장가가 그 해치를 하는 미니멈 선이 되는 거예요. 최소 장가로 했을 때 어느 일정 예를 들어서 20%다라고 했을 때 1억짜리 차가 5년 사용하면 2천만 원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장 가치는 가지고 추가 손실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장가는 50%라고 하면은 이 차는 5년 후에 50% 5천만 원은 된다라고 이렇게 고장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얄궂게도 중고자동차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6천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둘 다 해치를 잘 하신 거예요. 그죠? 고장가는 조금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거 반환을 할 건가, 인수해서 팔 건가, 승계를 할 건가를 고민을 할 거예요. 1,000만 원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최소 단가로 했을 때는 고민할 거 없어요. 시장에 팔아서 6천원 못 받더라도 5,500원 받아야죠. 그죠? 네.
고민할 거 없어요. 이렇게 처분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시장 가치가요. 그러면은 최소 장가는 2천만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승계를 하든 인수를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천 다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하실 거잖아요. 4천에 가깝게 해소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됐어요. 근데 고장가는요, 머리 아파지죠? 5천만 원으로 예측을 해놨는데 4천이 됐어요. 1천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리스 회사가 원상복구 조항을 어떻게든 적용을 해 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잔존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아니면 올라갔을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상호 협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상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주식과 정보를 리스회사가 더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져줄 수는 있겠죠.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잔존가치 5천만 원을 설정해 놨지만 4천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해지가 잘 안 됐어요. 그죠? 해지라는 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용을 2선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건데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사실상 해지가 잘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최소 단가는 그 아래로 안 떨어졌어요. 그죠? 해지가 됐어요. 추가 이익은 시장 가치 봐가면서 회수를 하면 돼요. 그죠? 물론 최소 단가 2천만 원을 잡아놨는데 1,800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대해서 200만 원 손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완벽하게 해지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잔존 가치가 결정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존 가치를 낮추면은요, 리수료가 많아져요. 리수료가 많아지면은 세금 절세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리수료와 세금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나쁜 거 아니니까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안 넘기고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다 해버렸네요. 그죠? 해치, 최소장가, 고장가. 고장가보다는 최소장가로 해치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기돼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인수해서 팔든 승계를 해서 처분을 하든, 그래서 미니멈 사용 비용을 확정하시고 추가되는 차량 가격 차이를 다시 해소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고장가는 최소 비용의 가이드라인을 쳐 놓았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장가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원상복구 조항 때문이다. 그러면은 비용이 크게 움직여 버리면 해지가 안 된 거잖아요. 손실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려하셔서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최소장가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도 제가 설명을 했네요. 그죠? 고장가일 때 원상복구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죠? 리스에서는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죄다 거기가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정보와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자기 몫을 찾아가시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간간히 제가 보상해 주면서 손해도 참 많이 봤거든요. 예.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계약대로 됐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원만하게 타협을 시도는 해드리고요. 제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상해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을 해도 소비자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중요하다고 별표를 쳐드려도 그래 맞아 해놔놓고 5년 지나면은 너 언제 그랬어 그러면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아휴 다시 안 뵈면 되지 하고 제 돈 꺼내서 그냥 좋게 끝내드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저도 쓸 돈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계약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소비자한테 피해 전가가 피해 전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그 잔존가치 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